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불효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불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난주 마침내 중국 홍콩 법원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 대해서 청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네, 헝다는 중국의 대표 부동산 회사입니다. 1,300건이 넘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중국 2위의 부동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헝다는 안정적으로 회사를 키우기보다 끊임없이 빚을 내며 사업을 확장해 왔는데요. 돈을 빌려 땅을 사고 거기 지은 건물을 탐보로 또 돈을 빌려 땅을 산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빚 규모가 한국 1년 예산이 반절을 넘은 정도였습니다. 이후 홈다에게 돈을 빌려줬던 기업들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홈다는 부채가 443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홍콩 법원을 홈다 자회사에 청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상황이 그렇게 됐군요. 헝다 자산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의 4분의 1이 부동산 산업으로 굴러갈 정도인데 이번 헝다그룹 청산이 앞으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궁금한데 알려주시죠. 네,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 협정에 따라 본토 법원이 홍콩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홍콩에 있는 작은 회사 하나만 닫으라는 명령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있는 홈다 본사까지 영향을 받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 홈다와 관련된 건설사나 은행까지 어려워지면 경제에 타격이 더 클 수 있을 겁니다. 예,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를 했거나 중국 증시에 관련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중국 경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 중국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에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중국 OTT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예능 등 컨텐츠에 대한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OTT 대기업도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할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텐센트 비디오입니다. 이 기업은 플랫폼 기반으로 특히 아시아 시장을 중점으로 형제화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있는데요. 또 형제 회사와 공동 제작하는 방식으로 아시아 시장을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넷플릭스의 전략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OTT 플랫폼 발전이 가속화하는 시대에 넷플릭스와 동일한 전략을 택하면서 맞설 수 있는 기업은 텐센트 비디오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텐센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텐센트 비디오는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다들 텐센트 회사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텐센트 비디오는 2012년 텐센트에서 출시한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아이치와 함께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아마도 2019년 해외 사용자를 위해 출시된 해외판 웨이티비일 겁니다. 웨이티비는 현재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지역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최초의 중국 OTT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텐센트가 자체 제작한 고품질 중국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판 웨이티비와 텐센트 비디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본토 사용자는 주로 텐센트 비디오를 사용하고 해외 사용자는 웨이티비를 이용합니다.
웨이티비는 텐센트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구글 스토어에 새로운 출시한 국저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본토와 해외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되는 컨텐츠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군요. 텐센트 비디오는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네, 사실 텐센트 비디오는 한국 시장보다 동남아 시장에서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판 웨이티비는 동남아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7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동남아 시장에서 약 30% 젊은 세대가 웨이티비의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셈이죠. 예,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의 10%가 웨이티비를 이용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한국 시장보다 동남아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동남아는 중국 드라마 수출의 핵심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비디오는 2019년 6월에 태국에서 웨이티비를 출시했고 현지에 최적화된 번역과 더빙을 통해 중국 컨텐츠가 더 많은 시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 무협, 판타지와 다양한 로맨틱 등 장르의 드라마가 태국 사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웨이티비는 중국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 컨텐츠도 제작했습니다. 아이돌 예능 프로그래밍 창아시아도 런칭하여 SNS에서 많은 화제를 불어일으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을 겨냥한 전략도 따로 있습니까? 네, 물론 한국도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 OTT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텐센트 비디오는 더 차별화된 컨텐츠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텐센트 연례회의에서 마와텅 회장 겸 CEO가 텐센트 비디오의 전략을 검토한 결과 고품질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미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품질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제작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플랫폼에 대한 호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고품질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센트 비디오 최근 실적이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텐센트의 지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텐센트 비디오 유료 회원 수는 1억 1,700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1%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텐센트 비디오의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카테고리에서 고품질 IP가 다수 등장해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텐센트 비디오의 핵심 경쟁력은 콘텐츠에 있습니다. 품질과 혁신을 고수한 덕분에 텐센트 비디오는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텐센트 비디오가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는 것이며 이는 OTT 업계 전반의 발전 방향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판 웨이티비는 앞으로도 텐센트 비디오와 협력해 고품질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며 많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